맨유의 테나하 감독이 원래는 경제 가능성이 좀 높았죠. 하지만 맨시티를 꺾고 FA컵을 우승하면서 2년 연속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맨유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테나하가 제대로 된 전술을 펼치는데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래서 테나하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내려보고 테나하가 남는 게 좋을지 떠나는 게 좋을지 제 생각도 마지막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나하의 전술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물론 맨유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를 뽑으라고 하면 브루노일 겁니다. 하지만 리산드로의 중요성은 충분히 그와 맞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맨유의 스쿼드에서 리산드로를 대체할 선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비슷하게는 루크쇼를 센터백으로 돌리는 방안이 있는데 루크쇼는 부상이 너무 많아서 고정적인 자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리산드로가 있을 때는 다양하고 유기적인 후방 빌드업 형태가 나타납니다. 지난 시즌 나왔던 빌드업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루크쇼만 앞쪽으로 올라가서 만드는 비대칭 3백. 두 번째 유형은 루크쇼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리산드로는 3백의 스토퍼가 되는 3-2 빌드업의 형태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우풀백 달로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리산드로가 센터백의 중심이 되는 3-2 빌드업 형태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카세미로가 센터백 가운데로 가면서 백3가 만들어지고 에릭센 혼자서 공을 받는 3-1 빌드업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풀백은 넓게 벌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리산드로만 앞으로 올라가서 직접 공을 받는 3-2 빌드업 형태입니다. 맨시티의 로드리 옆에 스톤스가 붙는 것처럼 카세미로 옆에 리산드로가 붙는 형태입니다. 여섯 번째 유형, 카세미로가 안으로 들어가고 양풀백인 루크쇼, 달로가 안쪽으로 파고드는 3-2 빌드업 형태입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6개 정도의 빌드업 형태가 나왔고 경기 중에 유기적으로 뒤쪽의 빌드업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축구에서 다양성은 뭐다? 파괴력 증가입니다. 후방에서 이렇게 많은 빌드업 형태가 있으면 상대가 제대로 압박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경기 시작 전에 상대팀 공격수들이 각자 압박할 선수들을 정하고 들어왔을 텐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빌드업 형태가 있으면 상대 선수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리산드로 말고 다른 센터백은 안 될까요? 뭐 똑같은 역할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퀄리티의 차이가 날 겁니다. 일단 리산드로가 가진 특징 두 가지. 첫 번째는 전진 패스의 퀄리티가 매우 좋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왼발잡이라서 왼발잡이만 가능한 각도가 있습니다. 지금 맨유 스쿼드의 센터백이 바란, 메가이어, 에반스, 캄보알라, 린델로프 전부 오른발잡이입니다. 즉 리산드로 자리에 대신 놔도 리산드로를 완벽히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을 말하는 겁니다. 현대 축구에서 센터백은 이렇게 압박을 당하는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는데 여기서 이 방향으로 압박이 밀리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왼발로 킥이 나가는 게 편하죠. 또 다른 장면입니다. 지금도 리산드로가 이렇게 브라이튼 선수들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왼발로 킥이 나가야 편합니다. 만약에 오른발잡이가 저기서 공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장면처럼 되는데요. 지금도 에반스가 공을 잡았는데 오른발잡이라 주발을 쓰기 위해서 몸을 돌리게 된다면 그동안에 상대 선수가 더 접근해서 들어올 것이고 그럼 압박에 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패스나 이런 패스 둘 다 왼발로 나갔을 때 편한 각도죠. 물론 에반스도 왼발을 잘 쓰는 편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주발로 주는 패스의 퀄리티와는 다르겠죠. 이런 것처럼 다른 센터백들은 할 수 없는 것을 리산드로가 해줬고 테나흐는 리산드로를 중심으로 게임 플랜을 짜놨는데 그걸 이번 시즌엔 거의 가동을 못했습니다. 올 시즌 리산드로의 경기 수를 보겠습니다. 선발은 8게임밖에 되지 않았고 연속성 없이 출전했습니다. 테나흐식 후방 빌드업이 제대로 돌아갈 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리산드로와 루크쇼가 다 나왔을 때의 경기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나흐의 플랜 A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적인 움직임을 강조하고 선수들이 공간을 찾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죠. 그리고 오버래핑, 언더래핑이 자주 발생하는 축구라서 상대 수비가 대응하기도 힘듭니다. 테나흐의 전술적인 측면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테나흐의 전략적 측면을 보겠습니다. 전략적 측면이란 쉽게 말하면 대응 전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테나흐의 전략을 보여준 경기 21라운드 토트넘전입니다. 그때 손흥민이 아시안컵으로 빠졌을 텐데 완비사카를 왼쪽으로 돌려서 존슨을 꽁꽁 묶었죠.
원래는 완비사카가 오른쪽에 많이 뛰고 달롯이 왼쪽에 뛰면서 인버티드 롤을 많이 맡았는데 이날은 1대1 대인 수비가 좋은 완비사카를 왼쪽으로 돌려서 존슨을 묶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17라운드 리버풀전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없는 경기에서 0대0을 만든 경기입니다. 심지어 이때 리버풀은 엄청 잘 나가고 있었는데다가 원정팀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안필드였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테나흐는 극단적인 수비 전술로 무실점 무승부를 이끌어내며 승점 1점을 획득했습니다. 또 다른 경기는 이번 FA컵 결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일룬을 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제로톱으로 사용하면서 공격수 하나 빼고 미드필더 숫자를 하나 늘렸죠. 그러면서 중원에서의 수비벽을 두텁게 하고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맨시티를 공략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승컵을 가져왔죠. 이런 면들을 봤을 때 테나흐가 위기 상황에서 맞춤 전술을 상당히 잘 짜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안 통하는 날도 있겠지만 의도를 가지고 경기를 하는 것과 그냥 노력하지 않고 전술 그대로를 고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략적 측면에서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선수 영입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테나흐 픽 안토니입니다. 이번 시즌 안토니는 맨유에서의 두 번째 시즌입니다. 이제는 적응 핑계를 댈 수 없는 시즌이죠. 이번 시즌 꽤나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2개의 공격 포인트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스탯도 스탯인데 경기 내에 영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또 다른 테나흐 픽 마운트입니다. 마운트는 애초에 고점이었던 선수도 아닌데 비싸게 사왔죠. 게다가 이번 시즌 내내 부상을 앓았으면서 경기에 거의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출전 시간 513분에 득점 1골, 정말 초라한 스탯이죠. 또 다른 테나흐 픽 말라시아입니다. 말라시아는 이번 시즌을 부상으로 통으로 날렸습니다.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죠. 이 1393분이라는 시간은 뭐냐? 자세히 보시면 올 시즌이 아니고 지난 시즌입니다. 이것처럼 테나흐가 픽해서 데려온 선수들은 맨유에서 쓰디 쓴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나마 테나흐 픽이 성공한 건 리산드로 딱 한 명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정말 아쉬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테나흐는 영입 부분에서는 좋지 않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네요. 부상관리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 애슬레틱이라는 언론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타임로스 인저리라는 수치인데 한 선수가 최소 한 경기 이상 부상으로 결장하면 매겨지는 수치입니다. 여기서 맨유가 단독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처럼 맨유는 올해 아주 극심한 부상에 시달렸죠. 이 부상의 원인이 단순 불운인지 테나흐의 탓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규율과 라커룸 분위기의 장악을 중요시하는 감독이라 선수들의 휴식 요청에도 거절을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나흐 감독은 경기가 치러진 다음 날 무조건 경기 분석과 회복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휴식 없이 계속된 훈련은 부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부상이라는 게 경기 중에 직접적으로 당한 부상이 아니면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테나흐 탓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사와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유추해봤을 때 테나흐의 지분도 꽤나 있어 보입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 성적이 나오는 것이 맞지만 부상 관리에선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나흐를 전술, 전략, 영입, 부상 측면에서 알아봤습니다. 전술과 전략에선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영입과 부상에서는 나쁜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 생각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저는 테나흐에게 한 시즌 정도 기회를 더 줘보자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트로피를 2개 들었다는 게 되게 크고요. 감독들 중에 뭘 하겠다는지 모르겠다는 감독들도 많은데 테나흐는 적어도 어떤 축구를 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렇다 할 감독 매물도 없는 게 현재 축구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4-25 시즌에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점으로 평가받는 부상 관리나 선수 영입 측면에서 또 한 번 중요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그때는 이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